지금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 하나야. 이제 안 거거든. 하고 싶어. 촬영하는데 어디에다가 뭐를 지금. 정말. 그래요. 한간에 떠도는 풍자 성형 의혹들.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이젠 밝혀야겠지? 몇 번째 코냐, 코가 너무 높아졌다, 돈데크만이라고 그러고 피노키오라고 그러고 막 풍노키오라고 그러고 사람한테 막 일본 콘센트 같다, 콧구멍이 110V다 막 이 지랄들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TMI로 풍자의 성형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이제 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아파서 수술하지 않은 이상 종지부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찍어봅니다. 풍자의 성형 히스토리.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성형 얘기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까?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그래도 보이는 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자. 먼저 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이마입니다. 원래 내가 성형을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이마 수술이었거든. 원래 내가 이마가 푹 꺼져 있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왜 이렇게 누가 강목으로 이마 이렇게 갈긴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마를 이렇게 볼록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짱구 이마를 너무 갖고 싶어서 이마 수술을 했죠. 근데 너무 고생을 했다. 너무 힘들었다. 사실 뭐 이마썰을 푼 영상이 있기는 한데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부분 마취를 했고 이마를. 안녕하세요. 너무 아팠어. 제 이마 안에는 본시멘트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료용 가짜 뼈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나 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함몰이 되거나 했을 때 인공뼈를 이렇게 만드는 그 자재 중에 하나예요. 자재라고 하니까 공사장에서 쓰는 것 같은데 그걸 이마에 넣었어요, 제가. 이마는 이제 대부분 뭐 필러를 넣는 경우도 있고 실리콘을 넣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시멘트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 본시멘트로 한 결정의 이유는 뭐였냐면은 우선은 염증이 많이 차지 않아요. 보통 이마 수술하면 물이 차고 염증이 차서 빼야 되고 고생을 너무 합니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했는데 요거 단점이 있어요. 재수술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개박살 나면은 이거는 재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나 내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떠한 사고가 나서 보형물에 골절이 생겼어. 그러면은 대형 수술이 돼버려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이 안에 있는 본시멘트를 다 부셔가지고 이 가루가루 이렇게 다 하나씩 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 관리만 잘해주면 뭐 염증이나 물 차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라면 전 못해요. 차라리 나는 필러를 넣겠다. 그만큼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마는. 그리고 이제 이마에 흉터 수술을 했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이것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제가 또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마에 이만큼 엄청 진한 흉터가 너무 심했어요. 벌어진 흉터였어요. 지금도 살짝씩 보일 거예요. 근데 정말 한 10분의 1 정도로 준 거야, 이게. 이때 이거를 수술 흉터를 해주신다는 원장님이 계셨었어.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하냐 했더니 이만큼의 살을 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절개를 해서 그 흉터 부분을 절개를 해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남은 살을 붙여서 꼬매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막 지져가지고 이제 봉합을 하는 이런 수술이라고 나는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어머 큰일 났다 이거는 더 심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만족도가 있어요. 저는 사실 뭐 흉터가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전 흉터에 비하면은 한 6분의 1 정도는 줄었어. 하얀 실선처럼 보이는 정도인데 그래도 그전에는 시뻘겋게 벌어진 흉터였거든. 그래서 앞전 흉터보다는 그래도 덜 보이고 덜 흉해 보이더라.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오면은 눈썹을 뭘 했냐. 시술해봤자 뭐 눈썹 문신인데 전 눈썹뼈를 또 날렸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마가 푹 꺼지면서 눈썹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뭔가 더 남성상이고 뭔가 공룡상인 거야. 그래서 눈썹뼈를 살짝 다듬었습니다. 요것도 아프기는 한데 이마보다 덜 아파서 현저히 안 아팠어.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이제 눈입니다. 눈은 제가 정말로 수없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했어요. 우선 첫 번째,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완전 절개입니다. 저는 완전 절개. 완전 절개를 했는데 저는 성형외과가 아니라 비뇨기과에서 했어요. 그 병원이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어. 나 어렸을 때.
그 병원에서 수술하면 눈이 너무 완벽하게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난 그 병원 가서 했거든. 근데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전날에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근데 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나한테. 어머, 이거 어떡해? 이렇게 술 냄새가 날 수 있나 했더니 원장님도 전날 술 먹은 거야. 나 수술 날짜 잡힌 줄 모르고 회식을 했대. 간호사 선생님도 술을 드셨던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원장님이 나한테 이건 술을 먹어서 내가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수술비를 한 50만 원 깎아줄 테니까 다다음 주에 와라. 근데 알죠? 성형 날짜 잡은 날을 미루면 그 시간이 엄청 더디게 흘러가. 그리고 나는 빨리 수술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난 하겠다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절개까지만 하고 다른 병원에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내 쌍꺼풀을 해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그래. 비뇨기과에서 수술은 했지만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 병원 알려주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쌍꺼풀 수술은 딱 한 번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풀림도 없고 너무 괜찮아요. 아주 잘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 메모를 한 번 한 적이 있네요. 죄송해요. 쌍꺼풀 2번 했어요. 전에 이 완전 절개하기 전에 메모를 했어. 근데 메모리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찝는 거예요. 그때 당시 또 유명한 성형외과인데 개 비쌌어. 찝었거든요. 6개월도 안 돼서 풀렸어.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게 비뇨기과에서 완전 절개를 한 거예요. 그때 눈이 지금 눈이거든요. 15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눈이 뭐 무너지거나 풀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 원장 선생님이 참 잘해요. 쌍꺼풀 이후에 이제 잔잔바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뒤트임. 사실 눈은 위로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가로로 길어야 이쁘거든. 뒤트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병원을 5군데 이상 갔는데 나는 뒤트임을 하면 안 된대. 왜요? 근데 사람 중에 뒤트임이 안 되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눈과 눈 끝과 여기 보면 안구 뼈가 있거든요. 여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 돼요. 근데 전 너무 가까웠던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는 뒤트임의 꿈을 포기하고 있었어.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병원에서 뒤트임이 가능하다는 거야. 조금이라도 터보자 이거야. 그래서 어머 틀게요 제가. 그래서 트면서 뭘 했냐? 듀얼 트임을 했어요. 또 밑트임과 이 뒤트임을 같이 한 거야. 뒤를 트면서 이 밑에도 살짝 절개를 해가지고 뭔가 가로로 길어지면서 약간 선하게 눈을 이렇게 살짝 밑으로 이렇게 좀 찢는 거예요. 그 듀얼 트임을 한번 했어. 하면 안 되는 걸 하니까 바로 부작용이 오더라고. 눈 요 밑에가 말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안으로. 그러면서 문제가 뭐야? 밑에 속눈썹이 안구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혈이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뜰 수가 없어. 이러고 있어 계속. 왜냐면 너무 건조해지는 거야, 상처랑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 1년을 겪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다시 가요, 병원을. 갔더니 하는 말이 이 밑에를 절개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언더 속눈썹 있죠? 이 라인을 절개를 해서 살을 좀 절개를 해서 떼어낸 다음에 다시 봉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밑에를 이렇게 찢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 단점이 뭐냐? 흉터가 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 상담을 하고 나가지고 한 2달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또 이 애교살 제거 수술까지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애교살이 원래부터도 있었고 애교살에다가 옛날에 제가 보형물을 넣었었어요. 어려 보이려고 발악을 한 거지. 근데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 보이고 싶었는지 보형물에 필러에 이게 있으니까 더 살이 이렇게 차오른 거지. 그래서 애교살 제거 수술을 싹 하면서 이 밑에를 절개를 하면서 밑에 힘을 한 번 더 했어. 근데 진짜 만족감이 장난 아니었어 그때.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뭐 했죠 제가?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코네요. 정말로 이 코 얘기를 언제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실 코 영상을 찍어 놓긴 했었어. 2개나 찍어 놨었어요. 근데 공개를 안 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댓글들과 너무 많은 어그로들이 있었던 거지. 지금 얘기해봤자 뭔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 코에 적응이 될 때쯤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코는 5번 했습니다. 5번 정도 했고, 첫 번째 코는 이유 없어요. 별로였어요. 사람들이 너 코 수술을 했다고?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내가 봐도 이상했어. 그러니까 모나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수술한 코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콧볼 수술을 했어요. 제가 콧볼이 너무 넓어서 콧볼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콧볼 수술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만족감이 있었어요. 콧볼 그 축소 수술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한 게 이제 두 번째 코예요. 두 번째 코를 했는데 두 번째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성형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형복. 근데 나는 코복은 없나 보다. 두 번째 했는데도 이지랄 하는 거면은 이렇게 티가 안 날 정도면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코가 약간 뭔가 쎄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염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코랑 CT랑 다 찍었어. 근데 확실하진 않으나 코에 든 재료가 안 좋은 재료가 들어간 것 같으니 우선 수술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세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연골을 뺐어요. 제가 귀에 연골이 없어요. 바람 불면은 귀가 이제 덜렁덜렁 거릴 수도 있어요. 뼈가 없어가지고. 코에 이제 연골을 이제 댔는데 그때 이제 열어보니까 너무 옛날에 쓰던 재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는 쓰지도 않는 재료고 염증 유발을 하고 그래서 그 재료를 빼고 이제 귀 연골을 넣으면서 이제 실리콘을 넣었죠. 그 넣고 나가지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코 수술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연골을 쓰면은 단점 중에 하나가 코끝이 떨어져요. 사람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코에 힘을 받쳐주는 그 지지대가 떨어지기 마련이야, 연골은.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코끝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막 바람 쐬고 감기 걸리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코끝이 입술에 닿아. 진짜로. 했는데 여기 코끝이 닿는다고. 그 정도로 약간 마녀코처럼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코끝이 여기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되냐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병원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어떠한 병원 탓도 아니에요. 왜냐?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에요, 이거는. 코끝이 떨어지는 거는. 그래서 코끝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네 번째 수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기증늑을 써요. 기증늑연골. 이 늑연골은 뭐 몸에 어디든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이 갈비뼈에 있는 늑연골인데 기증늑연골을 썼어요, 제가. 근데 그때 코도 난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내가 재수가 없는 거야. 정말 수술하고도 한 3년 정도 지났나 봐요. 정말 코가 휘기 시작하는 거야. 화살 이렇게 이게 쭉 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그 코가 가로 모양이 되는 거야. 병원 가서 물어봤는데 기증늑은 잘 휘거나 염증이 나지 않는데 근데 정말로 재수 없으면 이렇게 한 번 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내 케이스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코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여태까지 내 얼굴이고 목을 수술해줬던 원장님들 나는 다 리스펙하고 너무 감사한데 내가 복이 없는 거야. 코복이. 그래서 코가 휘기 시작하네. 이 안에 기증늑이 사실 이렇게 근육이나 이런 게 흡착이 되는데 이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염증이 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외관상 문제가 이제 심해지는 거지. 그래서 수술은 사실 한 달 뒤에도 상관없고 1년 뒤에도 상관이 없다. 언제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이 휘는 게 계속 걸리니까 본인이 수술은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고 싶은데 사실 스케줄이 안 되는 거야. 와, 이거는 뭐만 하면 또간집 나가야 되고 뭐만 하면 먹집밥 찍어야 되고 뭐만 하면 유튜브 찍어야 되고 뭐만 하면 공중파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연락을 했어. 한 번만 봐주세요. 코가 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코 수술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프로그램에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 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코예요. 제 갈비에서 뺀 제 것이에요. 네네. 같이 연골도 빼고 늑연골도 쓰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코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코가 너무 높다, 너무 부자연스럽다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 코에 지금 1000% 만족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실물 보신 분들도 뭐 너무 과하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 몸이 더 과해요. 제 얼굴 크기가 더 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도 과해야 돼요. 코가 이제 그래, 코가 작으면 귀여운 맛이라도 있겠지만 얼굴이 묻혀요, 코가. 그래서 이 코는 내가 정말 디자인을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코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원하던 코고, 그리고 사실 딱 코가 이 무너짐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이거 앞전에는 이게 연골만 써가지고 무너졌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수준이냐면은 그냥 콘크리트예요. 딱딱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코가. 정말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만지면은 도라르방 정도예요. 그렇지만 만족은 한다. 모양은 만족을 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술을 하고 이제 늑연골 쓰고 막 이랬어. 근데 이 수술할 때 문제가 뭐냐면 갈비가 더 아파. 코보다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코 수술을 하고 저는 충분히 쉬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차마 얘기하지 못한 데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빨리 나와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붓기가 덜 빠진 상태로 몇 군데를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풍자 얼굴 바뀌었다고 난리가 난 거야. 어디라고 얘기 안 해요. 그 한 두세 군데에서 난리가 났던 거야. 얼굴이 우선 여기가 부어있고 웃지를 못하고 이렇게 웃고 하니까 내가 봐도 꼴보기가 싫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붓기가 수술한 지가 한 10달 됐나요? 한 10달? 10달 됐어요. 근데 이제 붓기도 이제 완전히 빠지고 잠붓기도 없고 이러니까 우선은 저는 너무 만족한다. 근데 이제 당연히 또 부작용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화려해서 또는 너무 수술한 티가 나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 하지만 저는 만족해요. 나만 만족하면 되죠 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을 너무 많이 하니까 흉살이라는 게 있어요. 흉살이 뭐냐면 이 코 안에 살이 차오른다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후레쉬 밑에서 코 안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안에 흉살이 차가지고 여기로 숨쉬기가 힘들어. 이쪽 코는 지금 문을 닫았어요. 셔터를 닫았어요. 이쪽 코는. 그래서 코골이가 더 심해졌어. 코로 이게 숨이 안 쉬시니까 입으로 숨을 쉬니까 잘 때도 입으로 쉬니까 입꼬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자는 거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좀 단점이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콧구멍 하나 뭐 문 닫은 거 괜찮다. 모양은 마음에 드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요 코는 5번째 코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코 얘기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5번째 코를 했습니다. 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고 안 드시고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마음에 드니까. 제 돈 주고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코까지 요번 코까지 했다. 여러분들 지치시죠? 절반 왔어요. 네. 이제 내려갑니다. 어떤 수술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잇몸 성형을 했습니다. 잇몸 성형은 뭐냐면은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웃으면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넌 이빨이 작은가 봐 라고 하는 거야. 왜냐? 잇몸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보였었어요. 이 정도로. 근데 지금 웃어도 잇몸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우선은 코 수술을 하면서 여기 근육이 더뎌지니까 조금 덜 보이는 것도 있고 여기를 절개해서 잇몸을 좀 줄이는 수술 별걸 다 했죠.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것도 만족도가 좋아요. 왜냐? 항상 스트레스였거든. 그래서 포복절도를 못했어. 내가 살면서. 한껏 웃으면 잇몸이 너무 보이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이 선홍빛 잇몸이 여러분들 스트레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잇몸을 이렇게 줄이면서 했다. 근데 이것도 만족감이 좋았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건 또 금액이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적은 금액에 조그마한 스트레스를 좀 걷어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만족감입니다. 또 내려와서 얼굴 아직 안 끝났어요. 지방 흡입을 했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 저는 그래도 유일하게 안 한 게 뼈는 안 건드렸어요. 뼈는 제 거예요. 제가 살이 안 쪘을 때도 여기가 약간 조금 스트레스였어.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늘어진 느낌이었던 거야. 살이 쪄서 여기가 찌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어렸을 때부터 여기가 늘어진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살이 쪘을 때 좀 뺐었어. 그때 이거 지방 흡입 수술을 한번 했었어요. 이거 절개를 해서 한 번 했는데 근데 이것도 만족도 좋아. 그리고 난 첫 번째 수술했을 때는 아픈지도 몰랐어. 이게 뭐야? 근데 불편한 감은 있었지. 왜냐면 땡김이라고 이렇게 땡겨가지고 붕대를 감고 있어야 돼요. 거진 한 달만. 그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턱에 힘을 주니까 잇몸도 아프고 턱도 아프고 그리고 너무 불편해. 그게 그냥 잘 때도 껴야 되고 막 이래서 너무 불편한데 너무 만족감이 너무 좋았어.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살이 그때 이후로 또 쪄가지고 한 번 또 했어. 한 번 맛을 봐가지고. 근데 그때는 아프더라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 지방흡입은 하면 할수록 아프대. 근데 2번 했을 때 나보고 아플 거라 그랬거든. 아픈 거야.
이거를 방송용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조사놨어 누가. 그 왜 돈가스 망치로 조사놓은 느낌이었어. 그냥 너무 아팠어. 이게 하루가 너무 아프더라고. 하루가 너무 아팠는데 그 뒤로는 또 턱이 아팠지. 땡기미 때문에. 근데 이것도 저는 만족감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후로 제가 막 30kg, 40kg도 쪄봤잖아요. 쪄봤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안 쪄요. 여기만 안 찌고 여기가 쪄요. 여기는 지방흡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신경이 많아서. 딱 요 부분만 할 수 있거든요. 요 부분만 덜 쪄요. 그래도 한 2번 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괜찮다. 근데 여기에 단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딱딱한 바본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가 붓기 중에 하나인데 딱딱한 붓기가 생겨. 그리고 또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뭔가 결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좀 딱딱한 살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방흡입까지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얼굴까지는 끝났어요. 잠시만. 근데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께 성형 조장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또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성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또 케이스이기도 하고 해서 한 건데 옛날로 돌아가면은 안 했어도 될 수술도 너무 많고 욕심으로 한 것도 있고 남들이 한다길래 해본 것도 있고 남들이 했는데 잘 돼서 해본 것도 있어. 근데 나도 이제 30대 중반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이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자연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자연스러운 그 표정이 나오는 게 제일 이뻐 보이더라. 왜냐면 나도 내 거 모니터링을 하는데 가끔씩 웃거나 이럴 때 막 하하하 이러고 웃는 거야. 내가 눈도 이러고 웃고 막 뭔가 얼굴이 너무 부자연스러우면서 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후회되는 것도 있고 그래 저렇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건데 라는 생각을 요즘에 해요. 근데 코는 만족해요. 그래도 성형을 만약에 꼭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 원망하지 말 것. 부작용은 꼭 있다. 그리고 아픈 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돈 나가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한 번 수술하는데 무조건 재수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시고 근데도 내가 내 스트레스 좀 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이고 코고 지다리고 씨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살 빼세요. 저도 요즘에 진짜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 하나야. 이제 안 거거든. 그냥 할 데도 없고 하고 싶어. 촬영하는데 어디에다가 뭐를 지금.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은 내가 더 이뻐지고 싶다, 뭐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다이어트부터 좀 하시기를 바래요. 저도 지금 요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죽겠어요. 아주 그냥. 이제는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다이어트는 젊어서 해야 되더라. 이렇게 또 소소하게 저희가 또 성형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시술 얘기는 안 했어요 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셨고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런 얘기들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2탄으로 시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술도 나 할 얘기 너무 많아. 피부과 뭐 필러, 보톡스 뭐 다 해봤어요. 다이어트 시술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이 너무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제가 다음에는 시술 특집으로 또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TMI였어요. 그냥 어느 날 인스타를 봤는데 안 한 데를 계속 했다 그러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